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아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렇게나 많다니요. 500명을 넘어서 6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우리 시장, 양시장 지수가 또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내 주식 기준이 명확해야 상승장 올라타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면 상승 흐름을 같이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상담 받으면서 주식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목요일을 빛내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관련주들의 들썩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시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진단키트 대표주들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 2위에서 시젠이 4위까지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확진자 수 폭등과 함께 5%까지 잠시 올라갔다가 윗골이 조금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볼 종목은 신풍제약인데요. 지난 7월에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이목을 끌었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차익 실현으로 보이는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0만 원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신풍제약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오늘 또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변동성 있는 또 모습을 보여줬던 터라 리스크 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일전기공업인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 데뷔를 한 종목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하락하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했지만 마이너스 15%로 마감이 됐습니다. 공모가가 17,000원인 점이 좀 부담이 된 걸까요? 이 종목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하나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는 오늘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신규주 흐름 좋다가 다시금 꺾이는 모양새인데요. 하나기술은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오늘은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페이퍼코리아 보실까요?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인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 증가하자 포장주에 매기가 쏠린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3차 대유행까지 현실화되면서 관련주인 페이퍼코리아가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사실 공모가가 17,000원이잖아요. 네. 지금 주가를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확실하게는 아무래도 이제 장 시작했을 때는 이제 오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 업체인데 주식시장에서 스마트 배전기기라고 했을 때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 섹터가 핫하다라고 했던 적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 초반에 이제 공모가 17,000원 대비해서 42,000원이라는 거의 이제 공모가 대비 150% 수익이 날 정도까지 많이 올렸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의
종가가 저가 수준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이제 1200대 1 가까이 나오면서 이제 흥행이 예고됐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가도 이제 최상단이었던 17,000원에서 이제 책정이 되었고, 이제 청약에서도 이제 1,400대 1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청약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배선기구, 그리고 일반적인 배선기구와 분전반, 그리고 차단기 같은 제품들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공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이 뭐 첫날 잠깐 반짝하고 뭐 둘째 날이나 셋째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는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였던 하나기술도 전일 상장한 후에 어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오늘은 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는 매출이나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 모두 이제 작년 실적이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15%에서 17% 정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걸로 안전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아무래도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오늘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 장 마감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만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가가 거의 고가일 정도로 이제 제일전기공업은 장 시작하고 나서 처음 시작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상한가인 공모가 대비 100% 34,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이제 따상까지도 기대를 했었지만 이제 따상 앞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앞에서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이 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장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위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아마 추세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내일 시장 상황에서 잠깐 반짝하는 이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제 예상으로는 아마 23,000원에서 2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의 물량이 모두 다 나오지는 않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섹터상으로 이제 주목을 받지는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에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위에서 물린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 소화의 과정까지 거친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려면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최대한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신규 상장주인 제일전기공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퍼코리아 알아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페이퍼코리아가 최근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수 증가 때문이겠죠? 네,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유암코가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3분기 실적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매 분기 10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나타내면서 관련한 실적주로도 전환 시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이슈 그리고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서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깊은 연역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나 테마가 들어올 때는 이 기업이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택배용 이제 골판지 관련한 이제 제품들을 생산한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JP모건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12월 말이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타났는데, 거기까지는 다소 힘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환절기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관련한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과거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기는 힘들 수 있다. 왜냐면은 이 구간대에 존재하는 매물벽이 상당 부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다. 대신에 이제 확진자 수가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구간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3,200원 부근에서 이상 가격대에서는 절반 이상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려올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45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페이퍼 코리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역사적인 지수대에 오니까 또 지수가 눈치를 보는데요. 이럴 때 내 종목 관리 비법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계좌 네. 수익 보면서 마음 녹여야 될 텐데, 네. 수익 좀 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종목도 궁금하세요? 암호그리테. 암호그린텍이요? 네. 매수가는요? 13,600원인데요. 네. 사갖고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한 이틀 올라가더라고. 이틀 올라가고 어저께 좀 오르더니 또 빠져갖고. 아, 오늘은 정말 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네네네네. 비중은요? 비중은 10%예요. 10%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오려면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매수하신 게 저번 달이실까요? 아니요. 네. 여기서 그때 추천회가 네. 삼성물산하고 이거 암호그린텍하고 샀는데 이제 삼성물산은 좀 올라가 팔고 수익 매도하고. 보셨고. 네. 이건 하나도 안 올라가가 오늘 상담하시는 분 말고 먼저 분에 이제 네, 하시는 네. 분 이제 추천하셔갖고 샀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육물산 수익 보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앞으로 대응 방법을 저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네, 판단이 네. 내려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창호 전문가 네. 암호그린텍 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그날 삼육물산 드린 게 아마 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 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좀 네.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의향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신가요? 아유, 하여튼 매수해갖고 10원 한 장 안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동안에. 예. 그랬더니 요새 한 3일 동안 좀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이. 네네. 네. 그러면 혹시 아니, 지금 생각이 음. 본전 오면은 그냥 매도할 거다 요 생각이신가요, 혹시? 네네네. 아, 그러면은 추가 매수 없이 아마 뭐 빠르면 다음 주나 지금 보면은 아마 매수 가격이 13,6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900원 네. 손실이시잖아요. 네. 그럼 아마 지금 한 4에서 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손실이. 네. 네.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왜 그 전에 이제 10,000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매수하시고 나서. 네네네. 그럼 10,000원에서 지금 이제 13,000원까지 올라온 힘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렇게 힘든 시간 다 버텨내신 다음에 막상 본전 오면은 매도? 요렇게 하면은 한 번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아모그린텍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 회사는 이제 첨단 소재를 주로 다루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말로 하면은 정말 이 회사가 좀 되게 전도유망해 보여요. 왜냐? 네. 전 세계에서 드물어요. 5G, 전기차,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이제 차세대 디바이스 같은 첨단 제품들이죠, 전부 다. 네. 이제 고성장, 고부가 가치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 딱 요 얘기를 들었을 때 길게 봤을 때는 그만큼 이 회사가 뭐 실적만 안정적인 뭐 매출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5G랑 전기차는 엮여도 거기에 뭐 사물 인터넷까지 엮이고 뭐 이것까지 엮이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가서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다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조금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어제부터 좀 새로운 게임이 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게 이제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거 본전 오면은 그냥 매도하실 거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네. 추가 매수 할 시기는 좀 지난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제가 지금 차트로 잡아드릴게요. 네네. 일단 보면은 시청자님이 딱 보실 때도 이 종목에 선을 딱 하나 그려놓으면은 생각하시기가 편해져요. 네. 딱 요게 이제 12,000원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결과를 놓고 보는 거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네. 세 번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뚫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지선하고 저항선인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선이 깨졌죠. 네. 그러고서 올라올 때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서 많이 예. 그리고서 이 선을 정확하게 깬 게 이제 어제라는 거죠. 네. 보면은 여기서 딱 보면은 요 선을 처음으로 이제 그제 이제 요 선 위에다 딱 올려놓고 네네. 맞습니다. 어제 네. 강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가격은 이제 어제 고가 부근인 13,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다른 게임이 시작돼요. 여기서 요 13,000원을 기준으로 16,000원까지의 박스가 다시 생성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13,0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어떨까 먼저 보셔야 되고 네.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12,000원 초반에서 아, 그러면 아마 13,6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를 똑같이 10%만 해도 평균 단가가 12,800원이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13,000원까지는 한 번은 올 거 아니에요. 박스권 상단이니까.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때 그러면 에이 이건 안 가나 보다 하고 이제 그때는 13,000원에서 다 파셔도 되고 반만 파셔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네.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올 때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그동안에 잘 안 들어오던 연기금이 하루에 뭐 10,000주, 20,000주, 30,000주 이렇게 간헐적으로 좀 사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된다. 그리고 매수가 위까지 보실 거다 하는 경우에는 한 14,500원에서 15,000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또 저희 네. 방송 믿고 매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만 더 네.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뭐 생각해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하던가 그래 할게요. 네, 네, 잘 대응해 보시고요. 수익 보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청자님 상담 전화 풀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문자함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함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도 문자함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제 눈에 탁 튀는 게 하나 있죠. 상냥한 제인 앵커님 안녕하세요. 오디텍 10% 6,010원에 매수했는데 도대체 대응책은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꼭 여쭤봐 주세요 하고 236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디텍 풀어볼게요. 최근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참 많아요. 최병진 전문가 지금 오디텍 10%긴 하지만 6,010원이면 고점 부분인데 앞으로 어떡할까요? 네, 앞으로는 우선은 조금 더 보셔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이제 매출액을 분기당 한 100억 이상씩 나타내면서 이제 이익 마진율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은 약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제조합 백신을 후보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한때 코로나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을 받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 또한 약간의 탄력성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대에서 여러 가지 이슈,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강하게 올릴 만한 이슈를 기다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제 코로나 백신 쪽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강한 슈팅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연속성 있고 지금 진행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슈팅 반짝 상승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정리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홀딩 관점 유지해 주시고 우선 1차적인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면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잡겠습니다. 5,700원 부근이나 이상 오시면 절반 이상 아니면은 비중을 확 낮춰주신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부근을 리턴할 경우에는 투매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가 강하게 나오면은 추세가 아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디텍은 사실상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시장만큼 잘 가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바로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힌트 보시죠.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4글자입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관련주. 그럼 소독 쪽으로 찾아봐야 되나요? 오늘 확진자 수가 너무 많던데 관련 종목 찾아보시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5글자네요. 사막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랄 거예요. 희망적이네요. 우리 수익도 희망적일까요? 근데 은근히 잘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은 힌트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네, 오늘 힌트가 나왔고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인데 아직 오르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창록 전문가, 코로나19 반사익 종목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일단은 올랐다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뭐 시세를 받을랑 말랑 하다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최근에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뭐 음압병실을 시작을 해서 뭐 원격 의료, 뭐 소독까지 한 번씩 다 순환매가 거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도 시세를 안 받았던 쪽은 이러한 소독 방역 쪽과 그리고 폐기물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오늘은 소독 쪽을 가지고 왔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독 쪽으로도 좀 엮여 있지만 IT 업종의 소재 쪽으로도 좀 연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 현재 자리에서는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창호 전문가 단기 관점이에요? 장기 관점이에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 급등이 나오면은 한 20% 정도에서는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오, 그래도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이고요. 5글자인데 사막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랄 거예요 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좀 실망이에요. 너무 쉬웠나요? 네, 뭔가 쉬운 느낌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우선은 제가 좀 더 어렵게 했는데 네. 작가님이 너무 쉽게 이제 풀어신 것 같아서 원래 처음 힌트가 뭐였어요? 한국에 사막이 있다. 거기서 이제 더 풀기가 힘드네요. 우선은 한국의 사막에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봤을 때는 아직 이러한 이제 샘물이 있고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나는 부분이 없지만 한국에는 한국의 사막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를 봤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식품이나 축산 쪽에도 이제 배송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식품업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배달이나 이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이는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고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 또한 재택근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선은 외출을 꺼리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업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배송에 특화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종목인지 뭔가 감이 잡히는데 좀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은 상황인가요? 네, 기술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8.15 광복절 집회가 있었을 당시에 빠르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급등 흐름 나타냈고요. 추가적인 연속성 있는 재료를 통해서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에는 확진자 수를 이용을 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부분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진을 본격화할 경우에는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더욱더 탄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멘텀이 참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미에는 또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MT 유튜브 실시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참 시장이 좋아요. 요즘에 수익 좀 보셨어요? 예, 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만도에. 만도요. 매도 만도. 시점을 몰랐어요. 아, 매도 시점이 궁금하세요? 예, 그럼 매수가는요? 38,000원에 20%예. 38,000원에 비중은 20%. 예, 그러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하고 바로 수익 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면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청자님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그는 좀 들고 가면 싶은데 이제 빠질까 싶어서 손해볼까 싶어서 매도 시점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주식이 그게 참 무서워요. 지금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어도 언제 또 빠질지 모르잖아요. 저희 예. 전문가의 한번 도움을 받아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만도 차트를 보니까 정말 우상향이 가파릅니다. 언제 팔까요? 네, 우선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이제 네.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만 원까지 가겠는 거 한번 봐주십시오. 5만 원까지요? 예. 5만 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시간은 괜찮은데 혹시 빠져가 손해볼까 싶어서. 아, 그러세요? 이게 왜냐면은 네.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자유주행하고 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자율주행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기업이 매출 구조를 보면은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제 매출이 이제 60%를 차지를 해요. 이 회사의 예. 매출이. 그럼 비중이 예.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절반 이상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대 기아차의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급으로 잘 나왔어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신차 효과들 톡톡히 누리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말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이제 GV70이라고 이제 신차가 다시 한번 나타날 예정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우선은 지금 시점보다는 내년 한 4월 있죠. 3, 4월까지 예. 한번 지켜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5만 원을 넘어서 한 5만 2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3, 4월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네, 3, 4월 달까지 이제 가지고 왜냐면 이게 약간 묵혀놓으시면은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도가 한창 잘 나왔을 때 실적이 좋았을 시기가 그때가 이제 2016년도 그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이제 실적이 내년부터는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우선은 이제 그 정도 실적까지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는 더욱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봅시다. 좀 더 사도 되겠습니까? 더 사시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내려온 자리 있잖아요. 한 43,000원 부근이나
그 이상 자리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조금은 모아가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실적주로 올라갈 때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자동차 업황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예. 이제 업황이 글로벌이나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면은 약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봤을 때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약간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차라리 친환경이나 이제 수소차나 이제 친환경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예. 수소차나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그린 뉴딜 쪽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 쪽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라리 이제 비중을 높여가시는 게 좋지. 지금 상황에서 얘를 이제 무조건 추가 매수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상담 예,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자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 저를 기다리는 문자가 참 많습니다. 제 칭찬이 어마어마한데요. 고맙고요. 이 중에서는 일단 SK 하이닉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8,000원에 비중이 크시네요. 90%인데 언제 매도할까요? 하고 2444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궁금해요. 지금 최근에 10만 원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00원 전무가 오늘은 99,400원에도 마감을 지었더라고요. 참 10만 원 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뭐 저점에서 8만 원에서 이번 달에만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대형주가 20%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급격하게 올라온 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기간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뭐 기간 조정이 뭐 빠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착실하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과연 이 기업이 현재 가격대에 있어도 되는 기업인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1월 그리고 상반기쯤에는 반도체 쪽의 랠리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원까지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SK 하이닉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팔았다. 그리고 이번 주 초반 그리고 수급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었고 어제 하루만 조금 팔았고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좀 안 깨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분께서 이제 비중이 90%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좀 불안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차트상으로 이제 95,000원 정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을 때 익절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거기서 빠지더라도 9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담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90%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챙겨두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챙겨두시고 만약에 10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릿수 자체가 5자리에서 6자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착을 하면은 그때는 10만 원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10만 원이 되면서 이 종목이 기존에 이제 100원 단위 호가에서 500원 단위 호가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조금이라도 지금 좀 줄이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비중 90%에서 20이나 30% 같은 경우는 딱 10만 원에 정리를 해놓고 나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고 빠지면 다시 살 거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SK 하이닉스 조금 더 수익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자 골라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 중에서는 저를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귀여우신 제이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최병진 전문가님 광팬입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샤이 최병진이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났습니다. 명문제약 아직 매도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 올까요 하고 6,2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3374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종가를 보니까요. 6,420원. 근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네요.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최병진 전문가 광팬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네, 오랜만에 강팬분이 나타나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릴 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한번 얘기를 언급을 드렸으면서도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테이코플라닌이라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좀 역할이 있다, 치료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무산이 되었던 최대 주주 매각권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요구를 했는데 조회 공시에서 만약에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보았을 때 이제 8,000원 이상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조회 공시라는 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오거나 이제 상관이 없다, 관련한 부분이 없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오늘 진입한 이제 투기성 자본들이 좀 빠르게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6,800원 부근이나 이상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하게 가시려고 하면은 6,800원 이상 부근이나 이상에서 절반은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대 주주 매각권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확정시 된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 한번 보시면서 8,000원 부근이나 이상까지는 우선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문 제약은 두 가지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성격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제우스, 현대, 미포조선, 남성.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온 종목도 두 개나 보이고 꾸준히 견고한 수익률 보이는 종목도 보이는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플렉스한 종목이었던 인터플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가 정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플렉스를 했습니다. 지금 1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일단은 기존 목표가였던 이제 18,000원까지 그대로 버틸 각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부품과 이제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금일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서 어제 한번 이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 이제 장 초반부터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최근 고점 부근까지 좀 올려놓는 상황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기존에 이제 18,0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올해 1월 첫 거래일 날에 이제 17,650원인데요. 충분히 18,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급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현재 지금 인터플렉스에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딱 요 1월 3일 날 이제 고점이 17,650원인데요. 오늘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지난 7월 말에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장에서 이 15,800원이라는 선이 과연 저항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뚫고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내일장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어찌 보면은 이 종목이
이동 평균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한 13,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인 부근에서는 기존 목표가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목표가 18,000원 보유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신규 투자들이 전부 다 지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대유행이 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건데 계속해서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지만 내년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해 내내 지금 양사의 이제 점유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마 이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빨리 이러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반도체 업황,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또한 고점 부분에서 계속 지켜지는 것처럼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만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고 있지만 중형주, 소형주까지도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터플렉스 리뷰와 함께 반도체 업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 셀리버리, 제주항공, 영화테크 역시나 큰 수익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딱 떨어지는 영화테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딱 20% 수익률 주셨습니다. 그래도 큰 수익인데요. 최근에 주신 보름 만에 20%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수소차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신재생 부분 그리고 친환경 부분이 부각을 받는다 할지언정 그린 뉴딜 안에는 수소차 관련한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소차 트럭에 관련한 수혜주인 이제 영화테크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 흐름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GM과 1,300억 원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던 이제 영화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GM에서 전기차 부분에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부분이 오히려 영화테크가 이제 수소차를 넘어서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27,000원 부근 한번 잡아보시면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테크는 27,000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인터플렉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 목표가 18,000원까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영화테크 전기 수소차 관련 밸류에이션 업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인데 아직 오르지 않은 코로나19 방역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창욱 전문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종목이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아, 네,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소다나 염산 그리고 액체염소 등의 이제 무기화학 제품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소독제에 사용되는 이제 차염산 소다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역 관련주로 어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 7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IT 소재 관련한 이제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이제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 공장을 완공해서 이 회사가 2년 이상 준비해온 어떻게 보면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품질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가시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섹터를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폐기물이나 아니면 방역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올 때가 됐고, 저는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방역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광산업 차트 같은 경우는 이때죠. 바로 7월 10일과 7월 13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급등을 보인 후에 현재는 이렇게 이렇다 하게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이제 3,000원에서 뭐 3,500원, 4,000원까지의 뭐 크게 보면은 이러한 박스권의 형태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매수가 안 들어왔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온 것도 보면은 이제 사실 한 번쯤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뭐 3월 달 이후 4월 달, 5월 달에 이미 다 한 번씩은 거쳐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관련주들 중에서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오르고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오르고 뭐 이러한 모습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갔었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신규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인 4,000원 정도까지 온다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딱 매도하고 나올 종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이고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욱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백광산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이고 5글자입니다. 사막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랄 거예요. 최병진 전문가 5글자. 지어소프트 오아시스. 정답 맞습니다. 네. 네. 종목명 지하소프트라는 종목이고요. 투자 네. 포인트 넘어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을 한번 보면은 IT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유기농 마켓 부분을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저번 분기부터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익 마진율 또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실적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부근에 이제 7개의 이제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까지 포함을 하면은 37개의 이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지점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실적주로 전환되는 시점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아시스를 이 회사가 지분율을 8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자회사 상장 오아시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상장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더욱더 상승폭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부분 시장 규모를 봤을 때에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 부분에서만 22%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의 점유율을 높여간다고 하면은 실적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본업만 보더라도 이제 지어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원격 관련한 부분에도 이제 부과가 될 수가 있는 게, 관련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들과 함께 온라인 미팅 관련한 솔루션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AI 관련한 부분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AI 부분, 그리고 원격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상향 조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8.15 관련한 집회 부분에 맞춰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7,700원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뒤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 현재 구간대를 유지를 하면서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집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이적 거리두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2.5단계 상향 조정에 맞춰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자면 16,000원 부근 한번 설정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잡겠습니다. 11,000원 부근 잡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지어 소프트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추천주 알아봤고요. 저희 MTN 유튜브 실시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